안녕하세요, 루트 수학 여러분. 오늘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뭐냐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순수한 기하학적인 내용이라서 그동안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과과정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과정에 삼각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켰어요. 왜냐면 순수한 기하학은 고등학교에서 안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하가 다시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관한 아주 기하학적인 내용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는데요. 이게 삼각함수의 면적과 그 다음에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삼각형의 아주 중요한 성질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가 많이 교과서에 배제되면서 생략돼 있었는데 이번에 삼각함수가 강조되면서 다시 교과과정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도대체 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주도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봅시다. 사인 법칙이라 하면요,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삼각형의 성질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BC라고 하고 마주보는 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면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는요 비례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삼각형의 변 대 각은 B가 성립하느냐 천만의 억만의 말씀이요. 그렇죠? 변이 길다고 마주보는 각이 반드시 크고, 뭐 변이 작으면 마주보는 각이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성립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삼각 직각삼각형 중에서 ABC가 각이 30도이고 60도일 때 변의 B가 어땠어요? 1대 2대 루트 3이다. 각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네. 각이 2배 됐다고 마주보는 변이 2배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30도 90도가 각이 3배 됐다고 마주보는 변이 1인데 마주보는 변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변과 각은 B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삼각형의 변과 각의 B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정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삼각형의 변대에 무슨 각의 B가 성립하더라? 세상에 각각의 꼭지각의 사인각의 B는 성립하더라. 이런 중요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 삼각 사인 함수의 아주 중요한 사인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외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심 중에 외심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외심만 외톨이에요. 다른 모든 삼각형의 심들은 다 꼭지점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꼭지점에서 선분의 중점을 내리면 뭐죠? 중선 정리를 만들어내는 무기중심이고요. 꼭지각을 2등분하면 뭐였었죠, 여러분? 내심이었고요. 그죠? 그래. 꼭지각을 2등분하고 연장선 2등분해서 만난 게 방심이었고요. 수선을 내리면 수심이었고요. 외심만 외톨이에요. 외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에 꼭지점이 아니라 변, 외심만 변의 무슨 2등분? 수직 2등분이다. 변의 무슨 2등분? 수직 2등분이다. 이게 만난 게 삼각형 외심이고요. 우와, 이렇게 외접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성질에 속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 외접원의 성질에서 아주 중요한 사인 법칙을 우리가 정의 내려요. 이 식을 우리가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뭔가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A 대 B 대 C는 sin A, sin B 대 sin C라는 성질이 A 대 sin A는 B 대 sin B는 C 대 sin C다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쓰려면 비례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삼각형의 변과 마주보는 사인각의 B는 항상 뭐로 입장하냐? 비례함수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다시 말하면 외접원의 지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수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내가 보여주면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 ABC 이렇게 외접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인이라는 삼각비를 쓰려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직각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요 A와 똑같은 각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네요. 요 A와 똑같은 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름을 현으로 갖는 원주각은 무슨 직? 수직이거든요. 따라서
요 A와 요 A라는 각은 똑같은 원주각이죠. 똑같은 호나 현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은데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이 아니라 삼각비를 쓸 수 없지만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2배예요. 응? 고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에 마주보는 변을 내가 A 됐죠? B, C라고 이렇게 두면 보십시오. 이게 sin A잖아요. 그렇죠? sin A가 C분의 A 이게 되는데 바로 C가 뭐였어요?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었거든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R은 sin A분의 A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만족되고요. 똑같이 삼각비를 써보면 외접원의 지름은 B의 sin B고요. C의 sin C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변에 마주보는 사인각의 B가 항상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진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증명한 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이 사인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약간 변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 변 A는 이렇게 곱하면 2R의 sin A를 쓸 수 있고요. 또 변 B도 2R의 sin B라고 쓸 수 있고요. 변 C도 2R의 sin C라고 쓸 수 있겠네. 똑같은 논리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요. 요것도 물론 쓸 수 있죠. sin A는 2R분의 A. 됐죠? sin B는 뭐죠, 여러분? 2R분의 B. sin C는 뭐죠? 2R분의 C. 그래서 물론 이 중요한 식 하나로 여러 가지 삼각형의 변형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고요. 그림이 외접원, 외심의 성질과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코사인 법칙이요. 됐죠? 사인 법칙의 단점이 뭐였었냐면 여러분, 사인 법칙 단점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AB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됐죠? 이 각이 뭐 60도 됐죠? 뭐 40도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80? 좀 그러네. 그죠? 80도 60도 40도 그러면 180도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 사인 60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요것 했는데 사인 40도랑 80도를 지금 당장 구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깊게 들어가면 구할 수 있어요. 사인 80도, 40도 다 구할 수 있고 뒤에 표에 보면 1도부터 90도까지 모든 값을 찾아놨어요. 됐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각에 대한 마주보는 편, 알고 있는 각에 대한 마주보는 편을 주어졌는데 이걸 모르면 이 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인 법칙이라는 게 어떤 큰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섬이 BC의 거리를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잘해서 요각을 잘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요각을 잘 설정을 하면 예를 들면 됐죠? 그리고 또 요변을 잘 측량을 하면 그러면 요변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인 45도에 마주보는 편, 사인 60도에 마주보는 편을 측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장애물로 떨어져 있는 두 점수의 거리도 측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인 법칙의 단점이 보다시피 모르는 각들이 나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쓰는데요.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 뭔가 하면 원래는 코사인지 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지 1법칙 한번 볼게요. 여러분 ABC에서 마주보는 변을 ABC라고 하면 중립 때 해요. 보세요. 이 변 구하고 싶어요. 수세나를 내린 다음에 요 변이 뭐죠? 여기다가 코사인 B 하면 돼. C에다가 코사인 B 곱하면 돼. 코사인 B가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길에다가 곱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은요 B에다가 코사인 C 하면 코사인 C가 B분의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C 하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A. 중인들이 삼각배에서 하는데 중학교에서 A는 보죠. B 코사인 C, C 코사인 B다. 어떤 변 하나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그 두 밑각을 알면
그쵸? 그러면 B 코사인 B값, C 코사인 B값. 그러면 어떤 변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B는 A 코사인 C, C 코사인 뭐 A 하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표현 하나가 뭐 있었죠, 여러분? C는 라고 하면 A 코사인 B, B 코사인 A. 그러면 어떤 변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변과 그 밑각을 알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약간의 사인 법칙을 보완한 건데요. 이거 가지고 코사인 제곱식은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어떤 변 하나 더하기 위해서 다 알아야 돼요. 삼각형 6대 요소를요. 두 변을 알아야 되고요. 두 값도 알아야 돼요. 두 값을 알면 나머지 한 값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변 하나 구하려고 모든 사인의 모든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다 꿰쳐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살짝 변형이 수학자들이 그만 있었겠어요? 연필만 있으면 되는데 그만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할게요. A 곱하면 A제곱이고요. A, B 코사인 C, A 곱하면 C, A 코사인 B. 나 잘하고 있죠? 또 B 한번 곱해볼게요. 한번 쫙 곱하면 B제곱은 A, B 코사인 C, B, C 코사인 A. 또 C 곱하면 C제곱은 A, C 코사인 B, B, C 코사인 A.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두 식은 변변 더하고요. 마지막 식은 변변 하나만 빼볼게요. 그래서 결과를 써보면요. 두 개 왼쪽은 더하면 A제곱, B제곱이고요. 얘는 빼면 C제곱인데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더했고 이거 뺐어요. 그러면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는 없어지고요. BC 코사인 A도 없어지고. 어머 선생님, 요건 더했으니까 똑같은 게 두 개. AB 코사인 C는 똑같은 두 개 더해지네. 이거 좀 보세요. 되게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C제곱은 하고 털어볼까 여러분? C제곱은 하고 털어버리면 얘가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얘가 넘어가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C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제곱을 해서 약간 복잡해지긴 했지만 값이 하나 줄었잖아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코사인 제2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하여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무진장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래는 코사인 제1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서 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각이 하나 줄어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배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운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을 놓고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으면 내가 요 변 구하고 싶으면요. 요 변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코사인 요 각 그러면 됩니다. 내가 만약 이 변 구하고 싶으면 이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2배 이거 코사인 요 각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뭐 코사인 지금 코사인 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C라고 풀 수도 있어. 한번 써볼게. 내가 써볼게. 코사인 C는 뭐죠 여러분? 코사인 2배 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할 수 있어요. 와 좋습니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C는 코사인 C는 2배 이거 분해 이거 제곱 이거 빼기 이거 제곱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마주보는 데서 끝나요. 그쵸? 코사인 이놈은 2배 이거 분해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아주 중요한 코사인 각도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각형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익히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성질들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너무 섭섭하니까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식 하나를 잠깐만 소개하고 끝낼 텐데요. 이거 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당연히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형 다 하고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 배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조금 활용해보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했잖아요. 우리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하냐면요. 삼각형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ABC라고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우리 사인 법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형 면적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지? 높이가 뭐죠 여러분? 높이가 C 사인 B네요. 그렇죠? C에다가 사인 B 하면 높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게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뭐 삼각형 면적은 2분의 요거 사인 요거 그런 뜻이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AC 사인 B 이 뜻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변과 사인 살각만 있으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삼각부에서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요. 그렇죠? 아, 그래.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 면적 공식을요 많이 변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식을 써서 변형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거 보세요. 사인 B가 아까 우리 사인 법칙에서 뭐를 했어요? B 사인 B가 2R이다 이런 말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사인 B 자리에 뭘 넣을까요? 여러분 요 자리에 2R분의 B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R분의 ABC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 다양하게 우리가 삼각형 면적 공식도 여러 가지 식을 써서 넣을 수 있는데 세 변의 길이와 외접근의 반지름이 꼭 수반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삼각형 면적 공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이 돼요. 우리가 썼던 사인 법칙을 막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면적을요 우리가 세 배를 알면 예를 들면 면적 공식이 루트 S, S-A, S-B, S-C 꼴을 쓰는데 여기서 S는 세 변을 더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변을 더해서 둘로 나눈 S값이 있으면 삼각형 면적을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름하여 헬로네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로네 공식은 삼각형 면적을 다 변으로만 썼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발 삼각형 면적을 변으로 쓸 수 있는지 변으로 쓰려면 뭐가 있으겠어요? 아, 그래. 이 면적 공식에다가 이 사인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변을 넣어야 되는데요. 뭐 변을 가지고 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 공식이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인 B가 뭐였냐면 여러분 루트 1만에서 코사인 제곱 B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B는 루트 1만에서 코사인 제곱인데 아예 코사인 B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두 배의 뭐 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넣어서 집어넣고 조금 더럽지만 간단히 완전적으로 루트를 벗겨버리면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쓴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스몰 s로 치환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 공식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세 변이 주어진 삼각형 면적인 헬로네 공식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구하면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사각형 면적도 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됐죠? 그렇지만 그런 공식들이 이미 우리가 중학교에서 하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했던 기본적인 사실을 더 쉬우고 조금 활용하는 이런 훈련이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